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토마토 재배원 전문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본 영상에서 정권방송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성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도 관심 종목 우량주 추천주도 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인들이 책임하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1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갔죠? 24년도 12월 22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금방 갑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가 내는 게 3년도 지게 10년도 지나가요. 지금 내가 55세인데 나 60세 정도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70세까지 만약 일을 한다면 70 이후부터는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면 되고요. 60세 퇴직하면 60세 이후부터 할 일이 없으면 60세부터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든지 그 전에 안 그러면 60세부터 내가 기존에 있던 돈을 빼먹지 않고도 연간 5천만 정도는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60부터 90까지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60세 퇴직하고 나면 5천만 원 정도 벌려면 매년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세금 뗀다면 5천만 원이면 한 원래 16.5% 이렇게 6%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저것 빼면 한 16%에서 16% 정도 아마 세금 낼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한 4천만 원 순수하게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겠죠, 돈이. 그러면 근로기준을 했다 치면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세금대가 다 떼고 살려면 2명 부부라면 그냥 60세부터 뭐 애들 다 결혼하고 하면 자식한테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300이면. 뭐 특별히 쓰지 않으면 300도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서울에 살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32평 아파트에 산다 치면 평균적으로 월 주택에 들어가면 한 50만 정도 될걸요. 왜냐하면 보유세도 있고 하니까. 한 달에 관리비하고 보유세도 연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 50만 들어겠지, 그죠? 그 다음에 통신비 각자 하면 돈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200만 원 써야 되잖아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근데 경조사도 애경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썼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죠? 아껴 쓰면 또 되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60세부터 기존에 있는 돈 벌어놓은 거 빼쓰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벌 수 있는 돈이 뭘 해서 5천 벌어요? 만약에 직장인들이라면 새로운 자기가 잘하는 그 분야를 새로 오픈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런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 요즘 하면 돈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업가의 마인드로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손쉽다 그러는 체인점 같은 커피숍이라든지 음식 장사라든지 소상공인들 말하는 거죠. 요런 체인점을 하게 되면 초기에 돈이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빽다방 해도
한 달에 하루에 500잔씩 팔면 점장 한 500만 원 벌겠죠, 기본.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근데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리스 커피를 한다면 기본 보증금 빼고 월세 빼고 초입이 투자 4억 원 들어갑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이 4억을 넣고 나는 저도 제 건물에다가 할리스 커피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을 하니까 점장을 두고 그랬더니 요 한 개에서 가맹점 가입하면 3억 8천 들어갑니다. 내 건물이니까 보증금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빼고 3억 8천이 기본. 그러면 한 달에 내 노동력하고 그럼 내가 점장을 두면 점장 500만 원 주고 그래도 이게 흑자로 드는 월세 받고 임대 주는 거라는 월세 받고 한 500만 원 정도 남을까? 1000만 남을까? 이거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또 리스크가 많죠. 만약에 먹는 장사를 했다가 체인점 하든 그 안에서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예정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또 엄청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60세부터 퇴직하고 나서 내가 가졌던 그동안 직업과 상관없는 취직할 때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돈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후에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걸 해서 실패를 하면 바로 내가 사는 그 등급에서 내려가겠죠. 그만큼 돈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노후에는 안전한 어떤 걸 해야 된다. 안전한 게 없잖아요,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주식도 돈 생활비 벌려고 생활비 200이나 이렇게 벌려고 주식하다가 다 망하죠.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100이나 200 정도 벌고 싶다는 거예요. 요걸 안 까먹고. 자, 그러면 3천만 가지고 저는 한 달 이거 1억 하는 거 1도 아닙니다. 1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3천 가지고 최소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벌써 1년에 1200이죠. 한 달에. 1200 벌면. 근데 이게 보장되지 않잖아, 이게 주식은. 그러려면 본인이 결국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제 회원을 하려면 월 최소 110만 원을 넣어야만 있잖아. 그럼 1년이면 13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의무수강 아카데미 듣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갖추려면 한 1년에 2000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란 게. 그럼 2000만 원 들어가니까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몇 년도 들고 하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익 한 푼도 안 나고 손해보고 있다. 평가서 났다가 2년 동안 났다가 3년 동안 들고 있는데 3년째 5배 가면 1년에 한 배 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 팔고 3천까지 매달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면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깨먹으면 안 되니까 1500만 원 절반 정도는 장기 투자를 하고 1500만 원은 매매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 장기는 복리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복리 투자. 뭐 단기로 복리 투자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손절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1500만 원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10배 가는 걸 산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선정해야 되죠. 그럼 1500이 10배 가면 1억 5천이잖아요. 10년. 그럼 1년에 1000만 시장 벌잖아요. 1500 벌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갖고 있다. 그 사이 10배 가면 팔아서 1000만 1억 됐어요. 그죠? 팔아가지고 이게 5년 걸렸다. 그러면 5천만 원 빼놓고 내가 쓸 거예요. 1년에. 5천원 또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복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또 내가 알아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도 있는데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정권방송,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도 홍보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종목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걸로 돈 버는 건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로서 돈이 나오려면 조회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조회수 높여야 되고 저는 뭐 조회수로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지만 근데도 이제 구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조회수가 한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한 10만 회 정도 조회수 있으면 이게 한 달에 10개잖아요. 만약 10개 정도 올린다. 그럼 100만 회잖아요. 그럼 200, 300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걸로 못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전문가 전문 유튜버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전문적인 그 어떤 유튜브들은 그렇게 전문으로 관심 인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뭐 10만 이상 잘 안 나오죠. 1만 회만 나와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이제 조회수 높이는 방법은 여기 썸네일인데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쓰면 됩니다. 2차전지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다 높아요.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뭐 삼성전자 요런 걸 여기다 제목에 쓰면 조회수가 높아져요. 그 동영상 내용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가장 많이 물린 주식이 2차전지고요. 삼성전자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물렸으니까 어떻게 좋은 얘기 있으면 그거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낮아요. 2차전지보다는. 왜 그럴까요? 미국 주식 물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좋았으니까. 미국 주식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한 140조 정도 평가 금액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게 한 150조 정도 될 거예요. 150조 원.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1700조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가총액 절반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내 투자자 중에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다른 사람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전문가도 그렇지만 제가 왜 미국에 작년부터 갔을까요? 작년 7월 10일 날 신규 현물방 분리해서 오픈하고 올 때 바로 미국 주식 30% 무조건 가라 그러잖아요. 1억 기준에 3천원 미국 주식이고 나머지 7천 한국 주식. 이 7천을 깨먹어도 미국 주식으로 장기로 내가 다 회복하고도 하고 남습니다. 하고 있으면 지금은 12월부터는 5대 5예요. 미국 주식 50%, 한국 주식 50%예요. 더 늘렸죠. 우리나라 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주식 클럽도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주식만 100% 하는 클럽도 생겼어요. 이미 저는 가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이러다 다 떠납니다. 자, 미국 주식 투자 클럽이라고 최근 전문가 미국 투자 클럽. 요거는 미국 주식이 100%입니다. 비중이. 최근 전문가 롱숏도 있습니다. 롱숏. 요거는 미국 주식 50%, 한국 주식 50%예요. 그 주식 선물은 따로 계좌가 최대 3천만 주식 선물하고 있고요. 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가입하면 당연히 여기 최상위에 있으니까 한국 주식 투자 클럽은 여기 하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 클럽 가입하면 롱숏 투자 클럽, 한국 주식 선물 옵션, 선물 주식 선물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롱숏 클럽에서 하는 걸 자동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클럽은 220만 원이에요. 한국 주식은 110만 원이고 헤비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혼자 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질이 멸렬되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할 건데, 썸네일은 미국 주식 없으면 거액자산은 될 자격이 없다. 쏠림 현상 시대 흐름이에요. 더 강화되지. 쏠림 현상이 풀려서 가거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이걸 벌써 작년에 23년도 6월 달에 AI 혁명 시대 투자 비법을 해서 이미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쏠림 현상은 지금 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2018년도 10월 달에 폭락했을 때 그때 제가 앞으로 시대는 1등주 투자 비법이라고 하면서 1등주만 간다. 즉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 잘 가는 쪽에만 가지 이것저것 다 가는 시대가 아닐 거다. 그때 18년도 뭐예요? 경기가 나쁘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국가별로도 전부 다 보호무역을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살기 위해서 생존 투쟁을 하는 거죠. 죽음의 생존 투쟁이 되는 거죠. 세계 무역 질서에서도. 그래서 보호무역이 강화됐고요.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도 보호무역이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죠. 지금 트럼프 시대 더 2차 트럼프는 더 강화됩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죠. 국가별로도.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만 먹고 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만 잘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저층에 만약에 신분이 없지만 돈으로 치면 가장 돈의 갭으로 돈이 많은 제일 많은 1% 상이랑 하위 10% 하위는 돈 싸움이 더 지독히 일어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얘들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존 투쟁이란 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죠. 죽음과 동물적인처럼.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은 시대 흐름이에요.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더 강화될 뿐이에요. 그게 바로 AI 혁명 시대 투자 비법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 흐름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2차전지가 다른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2차전지로 몰려있지만 국내 주식도. 근데 저는 2차전지가 원래 2016년도 17년도도 저는 2030년대가 들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배당받고 살려고 2차전지 산 것도. 지금 2차전지는 저는 내려온 주식 물려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5년 뒤에 간다 3년 뒤에 간다 진짜 가더라도 그 사이에 다 없어지나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작년에 갔습니다. 자, 갔고 거액자산은 될 자격이 없다. 쏠림 현상 시대 흐름이 더 강한 AI 혁명 투자 비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지금 주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팔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 지금 심각해요. 생각보다. AI 혁명 시대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 가장 빨리. 지금 여러분들 동방박사 1등주 TV 듣는 회원하고 서방박사 TV 듣는 사람, 남방박사 TV 듣는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보겠죠. 제 방송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좀 똑똑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내가 똑똑하고 사람들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스스로 제일 좋은 걸 내가 고를 수 있는, 즉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있다면 제 방송도 보고 다른 방송도 보면 됩니다. 그죠? 그 중에 기본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한 4개 정도 보면 만약에 전문가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4명의 전문가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고 내가 이 중에서 최선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대다수 분들은 여기 듣고 있으면 여기 내 말이 동방박사한테 말 들으면 동방박사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그 말 또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또 맞는 말 같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칩니다. 사고만 쳐요. 사업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사업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사업하면 안 돼. 근데 돈만 생기면 사업해서 또 까먹고 또 실패 또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는데 계속 돈만 생기면 사업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망하고 결국은 돈 없으면 못하.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식을 스스로 혼자 골라서 잘할 수 있는 투자를 하든 매매하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기 투자만 저는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단기 매매도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테마주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3년 5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럼 돈을 안 깨먹어죠. 근데 또 합니다. 계속. 제 방송 듣고 저 방송 듣고 저 방송 듣고 그럼 제가 작년 엔비디아 주식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주식 샀다가 와 이제 6개월 동안 안 갔지 않냐. 지금 다 팔아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포스코 홀딩스 사야 된다. 작년 가을에 그랬습니다. 사람들 다. 내가 상반기 계속 해줘도 LG학 최고지 않냐. 내가 산 거 막 전문가라 치고 무슨 그 걔들이 전문가예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 한 5억 정도 자금 가지고 홀딩스 사고 LG학 사놓고 또 뭐 사놓고 금량도 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는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달 하나도 40달러에서 50달러 계속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말 안 가지 않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빠졌지 않냐. 이제 다시 맨날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면 또 이거 다 돌파하거나 실적이 좋지 않냐. 막 그래서 이거 뭐 요거 팔아서 여기로 사요. 그럼 저는 절대로 한 주도 팔지 말아라. 당연히 엔비디아는 50달러에서 있어도 이것은 110달러, 1100달러나 반드시 가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더라. 지금 생각하지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럼 6개월 동안 보유했으면 올해 그냥 6개월 만에 3배 올랐어요. 그죠? 근데 내 말 안 듣고 다른 말 듣고 이렇게 포스골딩 사신 분 반타작이죠? 근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다고. 많이 빠졌으니까 좋다고. 지금은 투자 비법이 달라졌습니다. AI 혁명시대 투자는 달라졌습니다. 그거를 공부를 해서 알았다면 갈아탔겠죠. 미국 걸로. 아니 한국 거 팔아 손절하면 한국 거 사지 말고 미국 거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조정받고 있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미국 건 끝났다. 우리는 많이 빨리 우리나라 거 사야 된다. 내년에 또 원달러도 원화가 강세가 될 거니까 지금 많이 사놔라. 지금 1450달러인데 1달러는 1450원인데 내년에 1300 가니까 우리 한국 주식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거 듣고 그걸로 가가지고 그거 사도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구닥다리 같은 과거 생각으로 계속 주식을 하고 있으면서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 돈인데 어때요? 내 돈인데. 가서 깨먹든 말든 돈 없이 살든 말든 요 자기 일이잖아. 그죠? 자기의 선택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맞췄으면 그 사람 말을 그 사람의 과거에 맞춘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죠. 큰 흐름을 보고. 그래서 지금은 AI 혁명 시대입니다.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도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뭐예요? 테슬라 가장 많이 올랐지만 대형주 중에는 지금 가장 단숨에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퀀텀 컴퓨팅이라고 양자 관련된 회사고요. 또 드론 관련된 회사도 많이 올랐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왜 비싸게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해 가서 전쟁하냐. 그냥 드론 전쟁하면 되지. 무인으로 사람 이런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버 뭐 미래 세계 전쟁처럼. 그러니까 그런 주식도 있고 다 있어. 그죠? 근데 그런 주식은 전부 다 부실주예요. 그죠? 그런데도 올라가죠. 그래서 테마주 하더라도 미국 가면 돼요. 미국. 우리나라 거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AI 혁명시대 투자비용 실패율 일동주는 미국 주식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 하나의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 한 개밖에 없고요. 미국 투자 클럽이 내일 오전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에는 6시부터 7시까지 또 생방송 해주고 프리마켓에서 해주고 실제로 주문은
예약 주문을 하면 되니까 장중에 주문해서 들어가게 해도 됩니다. 그럼 계약 뭐 제가 하니까 전문가가 하니까 제가 가격을 찍어주면 거기에서 주문해 놓고 저녁에 11시부터 새벽까지 미국장 발표를 하나도 없어요. 봐봤자 뭘 아냐 그죠. 돈도 못 번 사람들이. 그냥 가격 찍어주면 하면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저께 자 나스닥 종합 1%, 다우존스 1% 올랐죠, 그죠? 시간 저기 S&P 1% 다 1% 올랐죠. 미국은 20일 날 22일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래요. 어제는 12월 3개월만 12월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인데 특히 옵션 시장에서 개별 옵션 시장 말하는 거예요. 지수 옵션 말고 이제 어저께 전체적 만기에 대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옵션 개별 옵션에도 가장 큰 게 엔비디아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엔비디아에서 전체 옵션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저께 만기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어저께 미국장을 말한 거예요. 금요일 요 주식에 영향이 있었던 거 보이는데 만기일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거래량을 말하는 거죠.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6.5달러 미국의 선물 옵션 시장 6.5달러. 와 6.5달러면 엄청 크죠. 미국 1등주가 애플이 뭐 엔비디아가 3조 달러잖아요. 애플하고 엔비디아 합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6.5달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요? 6.5 곱하기 1450 9,400조예요. 9,400조 6조 1조가 1000조잖아요. 1조 10배면 1 곱하기 1400 그죠? 9,400조의 거래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여기 와서 옵션 시장도 선물 옵션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S&P 500 지수 관련 5.1조 달러고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제 S&P 500 지수 그러니까 개별 옵션은 한 개별 옵션 7천억 달러 정도 1조 달러는 안 된 7천억 달러 그러면 1000조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74728 그죠? 그럼 1000조 정도가 옵션 개별 옵션 시장이에요. 개별 종목 옵션이 1000조 정도 돼요. 와 엄청난 거죠. 1000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한 1700조 정도 됩니다. 대만하고 다 합쳐봤자 엔비디아 대만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합쳐도 엔비디아하고 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죠? 뭐 비슷한 좀 미국은 엄청난 거죠. 왜 그럴까 이게? 그만큼 가치도 좋지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시장 규모도 보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는데 콜 옵션 규모가 이게 1배면 이거 2배예요. 그죠? 2배 정도 커요. 이거보다. 콜 옵션 시장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콜 옵션 시장 크니까 아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지수 상승을 조금 올렸습니다. 만기일 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보시면 종목도 옵션을 하지 않으니까 뭐 엔비디아는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엔비디아 청산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11월 달에 11월에 좀 됐습니다. 많이 11월에 있잖아요. 현상이 11월에 아마 추정이에요. 많이 줄여서 개별 옵션 엔비디아 규모가 많이 줄여서 테슬라로 갔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어제 올랐죠? 그럼 테슬라를 청산하고 이거 다시 가는, 테슬라를 이제 트럼프 되고 났으니까 옵션 시장도 테슬라를 매수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11월 달에 보시면 11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달에 여기가 11월 그거 나서 다다다 옵션 영향도 큽니다. 뭐. 자, 그래서 이따가 한 급등한 여기에서 못 가잖아요. 350 내외.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300이 아니라 350대 가서 못 갔어요. 그러면 300에서 350대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쭉 시세라가 저거랑 비슷합니다. 옛날 엔비디아 시세랑 비슷한데 늘 이따가 지금 뜨면서 여기서 떴잖아요. 12월 달에.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더 강화되고 자율주행 관련된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 내려오기 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슈가 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로 내려올 이슈는 아니고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크니까 이건 시가총액 3분의 1이잖아요. 엔비디아에. 그러면 선물 옵션 시장이 대다수 엔비디아가 선물 옵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개별 옵션 시장에서. 그럼 테슬라는 뭐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되겠 1도 안 되겠죠. 아니 3분의 2 거의 테슬라 이제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한 50% 차지하면 얘가 테슬라가 한 뭐 15% 뭐 이렇게 차지하겠죠. 3분의 2가 그러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지하는데 결국은 테슬라를 청산하고 엔비디아를 다시 사든지 가격 메리트는 보면 그렇잖아요. 변동폭을 보면. 자,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 셧다운이라든지 미국에 셧다운이 완화됐는데 셧다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가 덜 팔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목표가 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꺾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다릅니다. 파동이랑 그저는 여기랑 완전히 달라요.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그래서 급등락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급전 여기서 보시면 끝판에 급락했잖아요. 여기 430이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끝판에 가면 뭐 만기 물량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두두두두두 뭐 봐요. 다시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지고 금요일날 토요일 우리 오전에 장 끝나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439에 421이니까 한 20포인트 20달러 정도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만기 거래가 있었죠. 만기일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보시면 뭐 특별하게 지금 팔란티어 테크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 자, 그럼 이런 것은 이제 이미 하루에 반전해졌잖아요. 조정받고 있다가. 뭐 이런 것은 꾸준히 올랐죠. 이거는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회사고 이미 선행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것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다. 여름에 고점에서 못 가고 있어요. 텔레베트.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쏠려 있습니다. 애플은 사람들이 안 팔아서 옛날부터 애플 주식은 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안 파니까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MS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은행 예금이나처럼 안전한 건 배당받고도 안전한, 특히 애플은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한번 세계적으로 다 빠질 땐 빠지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는 반도체라서 마이너스 70% 빠지지만 얘는 30%대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애플도 보시면 그 성향이 달라요. 주식도. 자, 애플은 고점 대비 179에서 얼마 빠져서 124잖아요. 그죠? 그럼 50달러밖에 안 빠진 거잖아요. 그럼 50달러 20%대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안 파니까 그런 거예요. 급등을 그렇게 이제 이게 124달러에서 250이니까 아직도 따블도 못 왔어요? 따블 왔잖아요. 그죠? 22년도 12월부터 따블 왔지만 엔비디아는 12배 왔잖아요. 엔비디아는 여기 저가부터 12배 왔잖아요. 100달러 15배 왔죠? 14배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보세요. 여기 22년도 12월 달에 여기 100달러니까 5배 왔죠? 여기까지 3배 갖다 누르면 정확히 제가 이야기하고 맞춰주고 있죠. 여기서는 작년에 최초 엔비디아는 500달러 가고 얘는 300달러 가고 못 간다. 그때 쉬었다가 다시 엔비디아는 올해 상반기까지 1000달러대 가고 얘는 못 가고 이제 올해 간다 그랬습니다.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3월달하고 5월달하고 6월달에 모든 아카데미 요구 할 때 올해 집중 투자할 주식으로 테슬라를 계속 줬죠. 여기서 회원도 가입하면 무조건 사겠죠. 그리고 또 220달러 왔을 때는 200달러 때 다시 왔을 때는 집중시켜 주죠. 최근에 오신 분은 345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 어저께 발표된 지금 경제지표 이런 거 보고 주식을 개인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야 되지만 경제지표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이라든지 한국경제, 이 경제신문을 읽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대다수 90%는. 왜냐하면 경영학이나 아니면 정치와 경제를 제대로 고등학교 때 정치와 경제 배웠으니까 그때 빼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대학교는 전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제신문조차도 못 읽어요. 뭐 PC 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GDP가 뭔지는 알겠지만 고등학교는 나왔으니까. 그럼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GDP가 뭔지 개념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알고도 전부 다 알고 다 알고도 또 깨먹는데 난 모른다고 몰라서 그죠? 그럼 어저께 경제지표가 더 나아졌어요. 11월 PC 물가지수가 0.23에서 전월이 0.13 더 물가가 더 낮아졌습니다. 근원 PC도 이 0.26에서 11월에 이번에 0.11로 낮아졌어요. 11월 PC가 그러면 근원 PC 0.16에서 0.11에 0.11로 낮아졌으니까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저 물가 하방 압력이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자재도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소비자 기대심리, 1년 기대심리 인플레이션도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9에서 여기 3에서 계속 안 내려다 3.2, 2.9 있었거든요. 지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2.8로 발표됐습니다. 하향 수정됐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얘기는 물가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려고 그런 거예요. 특히 경제지표는 11월, 10월부터 11월 지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변곡점이에요. 3월하고 10월 말하고 3월 달하고 10월께 변곡점의 계절성이에요. 변곡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3월 달에 하면 그 해 거고요. 11월은 그 다음에 거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갑자기 11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가 한 단계 더 빠진다는 얘기죠. 물가 한 단계 더 빠지면 고용은 안정적이고 물가는 빠지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높아질까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데 물가가 빠지면 금리가 높아도 물가가 낮아지면 뭐 금리 인하를 확실히 물가가 빠지는 게 확인되면 금리 인하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물가가 빠지면 전체 그 경기도 침체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빨리 금리도 내려야 되겠죠. 물가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빠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물가가 지금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물가가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안 좋은데 그러면 물가는 높아요 지금. 채용 물가는 채용 건데 금리는 금리가 안 낮아졌는데 물가도 지금 낮아질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 물가가 높아져 있어 안 빠지고. 그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된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경기가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공식 물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 물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체감 물가는 아주 비싼 거죠. 그런 상태고. 그래서 물가가 안도감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시중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달러도 좀 약세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미국도 보시면 주식은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요즘 브로드컴이 이제 빅테크 기업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엔비디아, 그래도 엔비디아를 브로드컴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내년에 25년도도 영업 이익이 한 30%에서 40% 늘어요. 정상적인 조정이다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조정받고 있죠. 미국 시장은 지금 조정 중입니다.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 주식이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또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빠지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확실하게.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인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정받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 많이 빠졌잖아요. 지수도 그렇고. 그럼 2404포인트예요. 많이 빠졌으면 우리 그냥 싸다고 생각하고 금방 올라갔다.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0.8배 PBR이 자산가치로 0.8, 0.9배 항상 주식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랑 당시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0.8배, 지금 한 83배 정도 되는데 예상의 11개월 선행치로 PBR 자산가치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PBR 자산가치로 따지고 PER로 안 찌죠, 그러죠? 그러면 올라갈까 생각하잖아요. 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국내 주식은 올라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좋아진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내년에는 HBM이 더 많이 나가니까 올해보다 더 좋아지겠죠. 근데 나머지 메모리 가격은 지금 반타적으로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IT가 지금 안 좋잖아요. LG엔솔이 내년에 좋아진다는 공장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니까 좋아지겠죠. 좀 더. 근데 크지 않고 환율 효과도 있지만 LG엔솔은 미국의 공장을 지으러 돈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돈 벌어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아요.
현대차, 기아는 관세 영향은 적지만 그래도 전체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은행주들은 이미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 은행은 우리나라 경기가 더 나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고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주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은행 밸류업이란 걸 뭐 한다 어쨌든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왔는데 이제 빠질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고 있죠. 과거 같으면 이 정도 팔면 안 팔아야 되는데 8천억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자 그러면 2800포인트가 올 때까지 여기까지는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6월달 올 때까지 요때 당시까지 여기서 23년도부터 상주식 금액이 외국인들 전체 한 18조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정도를 팔고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안 팔았는데 그러면 팔았어요. 이거를 샀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다시 재매수를 해주면 올라오겠죠? 일반적으로 수급의 논리로 보면 외국인이 재매수할 이유가 없죠. 이미 금융주는 많이 사 있는 상태고 여차하면 팔 생각이지. 미국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많이 올라온 주식도 이제 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경기가 좋고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화학 철강부터 조선은 뭐 화학 철강이 있고요. 그러면 요 주식을 사주려면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치적 위험이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장기화되고 있고 불투명이 그리고 중국하고 싸워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지. 뭐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외국인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반도체도 사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이제는 중국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범용 메모리 살 이유가 없죠. 자기 나라 거 사면 되니까. 그리고 SMIC라고 있는데 파운드리는 TSMC가 미국 위주로 파운드리 하고 있으면 SMIC는 중국 위주로 파운드리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올라갈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계속 장이 좋다 올라갈 거 생각하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1차 전지예요. 당연히 10만대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자, 그걸 보세요. 이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와 내년이 좋아지면 또 금방 올라갈 걸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년 4월에 부터 공매도가 다시 재개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시장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을 팔아서 더 내려간다? 아니죠. 왜?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으면 공매도 빌려올 주식이 없는데 물론 연기금에서 갖고 있는 거 빌려주겠죠. 빌려준대.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럼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빌려다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기업이란 게 공매도 치겠죠? 그러면 추세가 이것은 워낙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와도 공매도를 해도 오히려 공매도가 한매수가 되면서 급등하잖아요. 이게 한매수. 즉 쇼커버링 하면서 급등하는데 쇼커버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쇼커버링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올라오면 매도 치고 기다렸다가 또 올라오면 또 매도 치겠죠?
그럼 뭐 과거처럼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가도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25년도 2차 전지는 드라마틱한 반전 없습니다. 나빠질 일만 나서 아직도 절대적인 고평가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푸치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좋아질 이유가 있으려면 전기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미국에는 보조금도 없애고 하고 그냥 좀 그래도 미국은 성장하니까 그렇다 치고, 동남아에는 중국 걸로 안 되고 유럽도 그러기 때문에 크게 성장 잘 못하잖아요. 이미 유럽도 전기차 침투율 23%이기 때문에 성장해도 한 자릿수밖에 성장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올라오겠지. 그래봤자 얼마, 물론 뭐 50% 올라오는 건 올라올 수 있지만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금방 이 정치적 문제 해결될 거로 보고 있죠. 쉽지 않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헌법재판 6명인데 3명도 임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임명하지 않았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그러면 뭐 나는 헌법 안 그러면 6명이 하다가 이 중에 한 명만 반대하면 탄핵 기각되겠죠. 지금 탄핵 기각 확률이 한 60%, 55%에서 60% 될 걸로 보여요. 현재 상태로 가면 이 3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 그러면 4월 15일 날 정도인가 여기 헌법재판 2명이 만기가 돼서 나가죠. 그죠? 그럼 그 전에 결정한다면 6명이 이 중에 한 명만 반대하면 기각이에요. 자,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야당도 큰데 야당이 다시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시 국민투표 개헌을 하겠죠. 3분의 2 개헌을 해서 그 개헌의 특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파면한다든지, 그래서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한다. 부칙 넣어서 지금 파면에 대한 개헌에다 집어넣고 지금 개헌하고 현재 있는 대통령 바로 임기가 종료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4월 달에 다시 개헌에 대한 제의를 하겠죠. 그럼 제의하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럼 거부권 행사 다시 또 제의하면 통과될 거야 아마. 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8명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죽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찬성을 해서 국민투표 개헌을 대한 투표하면 대통령이 이제 정지되겠, 이제 다 파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한 3개월, 60일인가? 그럼 한 늦여름 정도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요럴 경우에 환율은 과거에 1,700원대가 최고가인데 IMF 때 이거를 돌파한다. 1,800원도 가고. 그러면 또 환율을 방어한다고 구닥다리 같은 지금 경제 관료가 환율을 방어한다고 환율이 지금 4천억 달러 있는 것을 써버려요. 계속. 그래서 2,500달러는 위험한 건데 정상적인 수출을 하는 결제통화를 하려면 2,500달러는 있어야 돼요. 요 정도면 적정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도 못 유지하고 능력 없는 경제 관료들이 환율 방어한다 다 쓰면 국제적인 한 투기업자들이 전부 다 나타나서 우리나라 공격하고 하겠죠? 과거에도 그러듯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우리나라 은행들을 외국계 자본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은행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외국계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공격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면 우리나라 은행을 먹으러 들어오지만 이 은행이 미국 거잖아요. 이제 미국계 아니라 외국계 거니까 그래서 은행을 망가뜨릴 정도는 되진 않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투기를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쟁이 잃어가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겠죠. 우리는 물가는 고금리 되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수입이 1달러치를 수입하면 1,450원 줘야 돼요. 지금 밀가루, 당분 모든 게 우리는 수입하잖아요. 그죠?
물가가 내려가지 못하죠. 경기 침체가, 경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기가 나쁜 상태도 수입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 원유도 그렇고 다 높아지면 전부 내수가 죽잖아요. 그죠? 내수 소비가 타면 소비 심리가 확 죽어버리면 그러면 고물가가 지속되는 거지. 고물가 지속,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뺄 수도, 금리를 빼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죠.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들어가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31일까지 지금 국무총리가 내란법하고 특검하고 다 해서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 해서 나서서 하면 되는데 탄핵 심판관 3명도 임명하고 이거 안 하고 다 거부했어요. 그죠? 그럼 제2의 또 싸우겠죠? 그럼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되겠죠? 그럼 경제부 차지고 시간 또 걸리겠죠? 1월달.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올 이유 뭐 있습니까? 수급측으로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걱정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왜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국자도 아닌데 난 돈만 벌면 돼요. 애국은 옛날에 군대 갔다 와서 다 했는데 나는. 그리고 내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회원, 나의 가족은 내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동공버스가. 나의 회원은 내 방에 있으면 1년, 2년, 3년 있으면 나는 당연히 지키죠. 이미 작년부터는 미국 주식 갔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보시면 작년 최고가 엔비디아 $50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0달러예요. 테슬라 최고가 작년에 200. 작년 23년 말까지 해온 기준 요 가격 이하입니다. 전부 다 샀으니까 30%는. 사가지고 엔비디아는 $110에 절반 팔고 테슬라 갔고요. 테슬라 가라고 문자 그렇게 줬어요. 팔고 테슬라 가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145 판 게 11월 달에 그럼 3배 났잖아요. 3배 나서 나머지를 절반 판 것은 또 테슬라 갔습니다. $340에. 일부는 판 것 중에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45 정도의 일부 판 것은 또 다른 미국 주식을 갔습니다. 그것은 기본 수량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작년 사서. 왜냐면 은행 예금처 안전하니까 돈이 필요할 때 요거 찾아 쓰라고. 나머지는 엔비디아 1000만 샀는데 3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1000만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데 그럼 돈 필요할 때 요거 팔아먹으면 안 되죠. 요거 팔아먹어야 되죠. 앞으로 자식 중에 자식이 3명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자식 있으면 가장 우리 집에 돈을 잘 벌고는 첫째 자식이고 둘째 자식은 있으나 마나 해. 셋째 자식은 아직은 손해가 있는데 그래도 엄청 기대돼. 똑똑해서. 그럼 난 뭘 양자로 보내야 돼요? 둘째 자식을 양자로 보내야지. 얘 버려야죠. 먹고 살려면. 왜 앞으로 지금 돈 잘 벌어주면 지금 먹고 사야 되고요. 나중에 돈 잘 벌어서 그 애는 또 살려놔야지 막내. 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420 팔았어요. 전략 매도. 그래서 올해 9월 11일 날인가. 220다 테슬라 다 샀어요. 테슬라는 옛날부터 산 거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항상. 그럼 옛날에 산 건 올해는 $400가 최고가인데 올해 138대 최저가 항상 오면 샀으니까. 올해 산 것은 3배고요. 최저가에. 아무 때나 올해 9월 달에 사서 따버리죠. 200단. 그래서 계산하면 문자 기준이에요. 모든 리딩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483. 내가 이렇게 만들어 딱 놓으니까 그때부터 조정받죠.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올릴 때 고점이죠. 단기징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40에 사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 지난주에 가입해서. 이분은 내가 지금 그냥 사시라 사고 나서 본인이 제일 단가 높으니까 그럼 $480 가면 3분의 1을 팔아라.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그래서 단가 낮추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작년에 1억 투자금 중에
어디서 1000만원만 빌려서 엔비디아 사놔도 엔비디아 얼마예요? 5000만원이죠. 한 종목이. 그리고 그 전에 20년도까지 항상 장기로 2억 이상 매력 있는 사람들은 포스코 푸챔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5억 있는 사람도 포스코 푸챔, 10억 있는 포스코 푸챔을 막 몇 억씩 사줬죠. 그죠? 그럼 포스코 푸챔을 언제 작년 6월하고 4월에 팔았잖아요. 40만원. 팔고 전부 다 엔비디아로 갈아타줬어요. 저는 한 종목 팔아야 한 종목 사죠. 중간에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 포스코 푸챔 40만 팔아 엔비디아 팔았어요. 또 엔비디아 팔아가지고 다시 테슬라 샀어요. 그럼 이게 5천만이죠. 5배잖아요. 1000만원이. 그러면 과거에 1000만원 가지고 포스코 푸챔 사면 아무리 높게 사도 6천만 됐어요. 이게 6천만원 5배 3억이잖아요. 그죠? 3억 지금 1000만원 3억이에요? 20년도까지 보수 그럼 3억인데 앞으로도 3배는 기본가 아닌가 10억이죠. 1000만 거지 100배를 얼마? 가능하잖아. 10년도 안 걸려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 못 내잖아요. 그죠? 문자들. 자,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1000만 샀어요? 15% 내외밖에 못 벌었다가 이제 테슬라 랠리 하니까 220달러 올해 9월에 다 올인하고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283 하면 얼마? 요것도 2530 1000만원이. 테슬라는 항상 있었으니까 1230달러 작년에 최고가 샀다 쳐도 4283 총금 2100만이에요. 다 합치면 요거랑 요거 합쳐봐요. 요렇게 문자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9750이죠. 3000만원이 9750 3배 3.3배죠. 3.2배. 그 미국 계좌 수익률 사시면 미국 주식, 국내 주식 70%가 마이너스, 작년 말 기준 하면 30%예요. 그 다음 미국 주식, 그러면 49% 나면 미국 주식은 이렇게 수익이니까 3.2배. 그 30% 비중은 전체가 계좌는 요거예요. 올해 5월 달에 가입하신 분은 미국 주식 3배 정도 났으니까 한국 주식 70%가 반타적이면 마이너스 35%. 미국 3배니까 3천이 9천이 700이지 않아요. 그것도 주식은 30% 넘죠. 그죠? 아니면 그래서 한국 건 놔두더라 손절하나 놔두면 미국 거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가야 되죠. 그럼 지금 테슬라를 팔아서 뭘로 또 가겠죠. 한국의 2차전지를 팔면 다시 2차전지를 사면 바보들이죠. 1000만 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2차전지를 만들면 그 다음 세상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AI 인프라 주식 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프라 주식 팔면 그 다음 AI 소프트웨어 사야 되죠. 또 그 다음에 팔면 또 새로운 시대 걸 사야 되죠. 새로운 시대 걸 그래야 돈이 기하급수로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이오주 팔아가 또 많이 내려왔다. 바이오주 사서 깨먹고 2차전지주 많이 먹었다가 내려오면 2차전지에서 또 깨먹고 돈만 생기면 물 타고 있고요. 물 탈도 미국 주식 가야 되죠. 잘못하면 다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야 되죠. 문자 기준, 전부 다 문자 기준. 작년부터 얘기했죠. 실phẩm 1등 집중 우리는. 세계 트렌드는 산업도 직업도 전부 다 AI 침투 가속화시되기 때문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이미 AI 뒤처졌고 기업도 뒤처졌고요. 개인도 뒤처졌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 인구 중에 10%도 아직 미국으로 안 갔어요. 그죠? 혁명이란 게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죠? AI,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혁명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예요. 과거에 2000년도 버블까지는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대신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버블이 해서 막 10분의 1 타작 됐어요. 근데 그것도 돌파하고 10배 이상 또 왔잖아요. 그죠? 그때 IT 세상, 먼저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대체예요. 그죠? 그러면 2030년대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한 시대예요. 그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여기는 2차 전지 배터리가 핵심이었는데 이동해서 무슨 이동에 5차는 배터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자율주행이 핵심이에요. AI 혁명이니까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주식은 여기서 대폭등 시세가 났고 여기서는 폭등 시세가 안 나요. 5차 산업혁명에는.
그럼 여기서 배터리 내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서 생존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올라가고 사상 고점 돌파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항상 하면서 공부를 내 아카데미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못하면 자, 요렇게 내가 올해 5월달이에요. 거액자산 탄생 투자 비법 3탄. 요 아카데미 들었으면 내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공부, 아카데미를 듣고 수강해서 해서 정석적인 공부를 정규과정 배우지 않으면 허송세월에 요렇게 다 가르쳐줘. 테슬라를 강력하게 요렇게 왜 그래야 되는지 다 해서 딱 주면 올해 돈만 생기면 테슬라 사면 되고, 작년에는 돈만 생기면 엔비디아 샀으면 기본 3배는 먹었고요. 작년 말까지 샀으면 올해 50달러, 올해 150달러 왔으니까 3배잖아요? 우리가 145달러 전량매 됐으니까. 저도 처자식한테 이제 엔비디아 한 번도 판 적이 없는데 팔지 말라 그랬는데 사기만 사고 그랬는데 올해 145달러는 3분의 1을 팔고 3분의 1만 남기고 테슬라로 갈아타라. 그전에 이제 그리고 올해 5월달부터는 미국 주식 엔비디아 사모으지 말아라. 이제 테슬라만 사모아라. 그래서 테슬라만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기하 돈이 늘잖아요. 그죠? 이미 보세요. 거액자 탄생투자 3탄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99만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 문자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5월 30일 날. 대시세주 공개. 테슬라. 미국. 170달러 내외 매수하라. 27년도에 매도하는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시대 개막이 27년도니까 그 전에 3년 전에 주식을 사야만 10배를 먹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미리 3년 전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에 사면 110달러 내외 샀겠죠? 그럼 1700달러 10배잖아요. 지금 500달러 왔죠? 4,500달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1700달러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이때 사모았으면 1000만이 샀으면 1억이 되잖아요. 27년도까지. 근데 와 갑자기 1000만 샀는데 올해 6개월 만에 4천만원 됐네. 5천만 1000만원이. 그러면 빨리 팔고 싶죠. 또 팔고 싶잖아요. 그죠? 팔고 뭘로 갈 거예요? 이제 팔고 우리나라 많이 빠져 2차전지를 사요. 보석골드가 많이 빠졌으니까 보석골드 SDI 동방박사가 나중에 250만원 간다니까 SDI를 딱 사요.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왜 일등주 실패 없는 일등주를 팔아서 실패할 수 있는 일등주를 사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다 실패할,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다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은 너무 안전불감증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도 몰라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재벌도 망해가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 이미 삼성전자 망하는 거 봤잖아요. 늦어졌잖아. AI 시대에. 이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이 49%에서 57, 6%까지 금방 외국인 샀다. 이제 외국인 다 팔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동방박사만 알아들은 거예요. 왜 삼성전자 삽니까? 옛날부터 엔비디아 샀어야지. 2020년도 동학개미들 바보들. 몸봉준, 존봉준이 해서 삼성전자 사모아요. 그 사람이 장기 투자 1인자도 아닌데 80대 코리아펀드 30% 냈다고 뭐 실패하면 1등자 하면 대형주를 해야지 소형주를 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것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아니자 막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회수가 한 번 하면 30만 회잖아요. 동방박사 조회수 2,000회예요. 그죠? 30만 회가 조회수가 이 사람이 잘하나 2,000회가 잘하나 이거를 판단은 여러분이 몫이죠. 조회수가 많다고 주식을 잘하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전문 영역은 논리와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미래 예측은. 그러면 엔비디아 자파점의 기적이라고 있죠. 엔비디아가 아니라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일본의 구두빵 점원이 80년대 초에 멘토가 부동산 멘토가 자기가 좋아하는 멘토가 앞으로 부동산 버블 시대에 오니까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80년대 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해서 90년대 초 되니까 이제 버블이다. 이제 폭락할 거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인기 있는 부동산 싸모읍니다. 90년대 초에. 그런데 이 남이의 자파점 정의원은 요 멘토를 믿고 90년대 초에 다 팔았어요. 대충
머리 어깨에 팔았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 막 사고 난리. 당신 바보야. 왜 팔았냐? 나는 10배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10분의 1 타작되잖아요. 도쿄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나는 정규계좌 난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16년도 17년도 전기차 안 사고 배터리. 작년에 양극재사가 난리 나가지고 유튜브 가서 30만 한번 이야기하면 30만 50만 금량 13만 원. 내 10만 원대 20만 원대 내가 SDI 사라고 했던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죠? 그 애들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은 대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될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하고 싶으면 내 책 SDI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 들었을까 책에도. 그죠? 그럼 SDI를 샀어요. 20만 원까지. 19년도까지 20만 원 했어요. 그럼 20만 원 했으니까 요게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때 아마 중간에 팔았겠지. 40만 원에 가면. 그때 13만 5천 할 때 작년인가 금량 사겠다고 누가 사면 많이 간다 그랬대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냐 주식으로 그랬더니 아니래. 그죠? 그 내가 금량 산다고 해서 내가 금량 3만 이하로 갈 거라고 앞으로 내년 정도에 사면 니 망한다.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도 연락이 없어요? 그 얘기는 샀다는 얘기죠. 그죠? 뭐 왜요? 주변에 전부 다 내가 주식을 알아듣고 어떤 주식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돈이 적으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죠. 난 아무것도 몰라. 그죠? 내 이제 고향 친구 한 명인데 10월인가 주식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이제 여유가 생겨서 주식을 하겠대. 그래서 업내 가가지고 은행 가서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미국 계좌를 신청해라. 그거래요. 그죠? 신청해서 1,000만 원치를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00만 원 가지고 테슬라 사놓고 있으라. 그래서 테슬라 사서 5천만 원 되지 않고는 절대로 팔아먹지 말아라. 5천만 원 나한테 물어주면 팔아먹고 그때 다시 팔고 나서 뭘 살까 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샀습니다. 그럼 1,000만 지금 2,500이에요. 2,200, 300 땡기는데. 그죠? 중간에 내가 물어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가격까지 가서 물어보면 계속 1,000만 원, 2,000원 됐어요. 금방 됐네. 3개월 만 2,000만 원 됐네. 1,000만 원 벌었네. 요거 생각하면 이미 이 주식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동방스 아카데미가 비싼데도 사람들이 듣냐? 많이. 과거에 전기차 배터리 모든 것 아카데미를 할 때 바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사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 당시에 100명이 들었어요. 한들 99만 원인데 이때 당시도 2탄에도 100명, 100맥심 들었어요. 2019년도도 했는데 그때도 100맥시면 들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주식 올랐잖아요. 전부 다 많이 21년도 막 난리 나고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 올랐으니까 그때는 300명이 듣는 거예요. 21년도 8월이니까 그러면 300명 들으면 그러면 300명 들으면 왜냐하면 시세가 내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오잖아요. 10배씩 50배씩 막 오르고 있으니까 내 눈으로 보였으니까 그때 이제 사고 난리예요. 그죠? 최초 할 때 1탄을 300명 들어야 돼. 아무것도 주식 안 갈 때. 그죠? 그래야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중간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렇게 들었어요. 아카데미를. 이때 173달러예요. 들었으니까 왜 그런지를 공부를 다 해서 내가 다 가르쳐 줬어요. 7가지를. 작년에 엔비디아를 이렇게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그죠? 원래.
그럼 작년부터 사모으는 거죠.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사모으고 다 했어요. 우리나라 주식 망해가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빨리빨리 가면 되죠. 그죠? 주봉을 하는 순간 그러면 해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매매하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동봉버섯 확인해서 하면 되고. 자, 우리 회원 중에 뭐뭐로 012님은 늦게 시작했어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래도 어디서 자금 매덕되니 어디서 구했어요. 돈을 3천만 원 구해가지고. 올해 가을인가 늦게 샀나봐요. 계속해서 사모 돈 뭐 생기면 사모고 사모. 그래도 100%와 있잖아요. 이거 얼마지 지난주는 100%대고요. 이분은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지금 이분은 이제 우리 저한테 홍보에 도움될까 해서 보내줘서 본인 돈, 요건 자녀 계좌예요. 자녀 계좌인데 요건 자기 딸 계좌에 딸 계좌. 그 본인 계좌는 자금이 커요. 그런데 70% 한 개, 그 다음에 100%, 130% 뭐 100% 이상 이렇게 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났을 때 팔아가지고 요 돈을 쓴 거예요. 쓰고 돈 자식들은 돈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샀잖아 처음부터 요 한 주 빼고 한 주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모으는 건데 테슬라 사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샀잖아. 5월 2일 날 가입해 왔습니다. 가입해 와가지고 176달러에 샀죠, 매입가가. 지금 451달러 기준으로 지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451달러인데도 130 몇 프로잖아요. 153%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이 자식은 더 이상 돈 넣지 않아도 돼요. 요 돈 가지고. 자, 1,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인데 지금 451달러 기준으로 2,300이잖아요. 이거 안 주니까 몇만 원밖에 안 돼. 2,300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3배는 올라가니까 2,300 곱하기 3배는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6천에서 8천인데 그러면 뭐 6천만 됐다 쳐요. 이건 내년에 가능합니다. 자녀는. 그럼 1,000이 내년에 6천 됩니다. 그럼 또 동방박사가 내년 정도부터 집중 투자할 주식을 또 이렇게 뭐 해서 알려주겠죠. 당연히. 아카데미 내년에 하는 거 3탄 인조인간시 모든 거 3탄 AI 혁명시 투자 3탄 들으면 또 종목 2탄이 여기 나왔으니까 또 3탄이 또 듣겠죠. 물론 1탄에서 했던 종목 중에서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작년 엔비디아, 올해는 테슬라, 내년은 뭘로 집중.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6천 됐으니까 내년에는 요게 6천 됐어요. 내년 연말까지. 6천에 팔아서 또 내가 또 10배 갈 주식 주겠죠. 정말 10배가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이걸 팔고 테슬라를 팔고 그게 가장 저점에 있다면 10배 갈 수 있는데 중간에 또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있으니까. 테슬라를 엔비디아를 팔아 가지고 올해 145달러가 올해 5월 달에 왔다면 요때 그러면 그때 팔고 전략 매도하고 요거 176달러 샀으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니까. 이분은 올해 2월에 왔으니까 5월 2일에 가입했어요. 지금까지 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미국 주식 안 한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주식 선물도 안 한다 그래서 미국 주식 1억 정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 3천만 원만 하라고. 선물은 깨먹었어요. 우리가. 다시 또 벌어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 계좌는 이렇게 해서 이미 이 자식은 앞으로 한 3년도 안 걸려요. 27년도까지 하면 주식 10억은 봅니다. 기본. 2천이잖아. 내년 6천인데 또 3배는 기본 뭐 1억 8천이잖아. 그 다음 1억 8천 벌면 되죠. 내년에 산 거면 10배 가겠죠. 기본. 그렇게 되는 거 그죠. 주식은. 이렇게 돈을 벌어가야 되죠. 보시면 뭐 양극재 판 주식은 돈은 전부 엔비디아 매수. 양극재 관련 주식 판 것은 재매수는 없다. 작년에 이미 23년 6월달에 그랬어요. 연극재 빼고 양극재 포스코 푸침 미국 장기 현물 장기 주식도 절반 팔고 나머지 다 팔아가지고 갈아타는 주식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종목 팔아야만 다시 한 종목 주기 때문에 중간에 회원들이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생방송에 하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엔비디아 팔면 다른 주식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주식 그 정도는 사이 주지 않으니까 요거 사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종목 주식을 여러 개 주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주식은 3개밖에 없어요.
작년에 3개밖에 없었어요. 올해는 이제 테슬라, 지금은 테슬라밖에 없는데 뭐 조금 사모은 건 빼고요. 자, 그렇습니다. 올해 보시면 이렇게 9월 12일 날도 MS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전략 매도해서 테슬라 다 교체하라. 11월에도 엔비디아 145 전략 매도하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것은 장기로 가는 거고, 오래전 사서 지금 3분의 1은 장기, 초장기간 345달 테슬라 샀어요. 전부 다 테슬라 다 집중돼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3배 먹고 나와서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까지 망합니다. 앞으로 멀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최소한 절반. 만약에 올해 5월 달에 아니면 올해 9월 달에 모든 주식, 한국 주식 다 팔아가지고 1억이면 마이너스 50%다가 5천만 다 팔아서 그는 테슬라 올인했으면 바로 회복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주식 계속 갖고 있어서 중소형자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갖고 있다가 세월만 갑니다. 결단하지.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삽니까? 어떻게 경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음식 장사해가지고 대박이 터져 먹고 삽니까? 요즘 돈만 날리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들도 저도 깨먹는데 그때 다 성공한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해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달에 여기 미국 주식 오픈에 여기로 오시면 110만원이에요. 50% 하니까 이제 할인 안 합니다. 이제 이번 달까지는 이제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일 아침에 방송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투자 클럽 내일 7시 반에서 8시 20분 하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그 장중에는 롱숏방에서 선물하고 현물 주식, 우리나라 주식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만 요 강의만 듣고 안 해도 되고요. 미국 내일부터 또 신규 가입하는 것처럼 해서 문자가 나갑니다. 미국 투자 클럽은 미국이 100%입니다. 비중이. 그럼 난 한국 주식도 하면 한국 주식은 따로 계좌가 있으니까 따로 알아서 하든지. 물론 저는 미국 주식하면 한국 주식도 그것은 롱숏 투자 클럽 미국 주식 가입하면 자동으로 요것도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요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롱숏 투자 클럽으로 주식 선물 타고 뭐 주식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죠. 그래서 하시고 이번 주에는 주식 선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매달 회비가 비싸니까 못 오면 아카데미에 들으면 실전을 같이 합니다. 12월 27일인데 그러면 27일하고 12월 30일 날 폐장하는데 30일 날 1월 2일 이제 한 달 또 1월 말까지 한 달간 주식 선물도 실전 리딩 해줍니다. 문자로 아카데미도 듣고 장기를 하면서 단기 매매도 해줍니다. 장기 투자는 공부시켜주고 한 달 동안 해드리니까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한번 따라 해도 됩니다. 과거에 깨먹으신 분들은 다시 듣고 단기 매매를 한 달 더 해준다는 얘기죠. 주식 선물은 이렇게 이건 장기 공부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AI 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유튜브 동방마 셀등주 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 올린 것만 듣고 여러분 하셔도, 제 방송에 동방마 셀등 계속 들었다면 작년에 MB 올해 테슬라 안 사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뭐 돈 100만원 사놨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